오늘 수술기는 여자 헤어라인. 저희는 보통 남성 수술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죠. 왜냐면 대량이식하고 재수술 좋아하니까 주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정작 저는 여성 헤어라인을 수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라인 디자인하는 게 너무 재밌고 디자인했을 때 자연스럽게 만드는 데는 진짜 감각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떤 패턴들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라인을 그려보는 게 너무 즐겁기도 해요. 본인이 이쁜 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쁜 점들 우리가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새롭게 어떻게 헤어라인을 만들까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여성 헤어라인 수술들은 많이 하고 싶고 특히 큰 변화가 필요한 수술도 필요하지만 아주 작은 케이스도 열심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수술량이 작을 때도 이 정도 작은 수술 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데 결국은 아주 작은 수술이 정말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조그만 모낭을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자인 때문에 확 느낌이 바뀌는 수술이 여성 헤어라인 수술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들의 헤어라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반듯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해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 끝부분의 패턴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헤어라인이 좀 달라지거든요. 조금씩 느낌이 다르더라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듯한 부분이 있는 건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헤어라인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남성 헤어라인을 디자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패턴이거든요. 뒤쪽이 밀도가 중요하고 실은 헤어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반면에 여성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자세히 볼래요? 정말 다 달라요. 느낌이 다 달라요.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다르고 완전히 느낌이 다 다르죠. 여기는 보면 못뼈들한 거 보면 정말 이거는 자연적인 희한한 라인이죠. 예. 그리고 여기는 잔털 양이 많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헤어라인 느낌이 정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헤어라인을 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좀 재미가 없어 보여요. 예. 조금 더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모든 얼굴이 다 다르고 갖고 있는 느낌이나 뉘앙스가 다 다른데 이런 부분을 똑같이 다 만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그 어떤 라인을 원하시는지, 어떤 느낌을 선호하시는지, 뭐 때문에 불편해하시는지 이걸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이제 유행이라고 하는 패턴이 있는 이렇게 라인이 동그랗게 떨어진 라인을 만들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일반적으로 라인을 그려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양쪽의 M자 부분을 메꿔주는 일을 하게 되죠. 이때도 저는 꼭 쓰는 것들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남성들보다 잔털이 좀 더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아서 잔털 라인이 있는 부분들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저는 많이 꺼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을 과감히 더 안쪽으로 그리는 것을 더 싫어하기도 하는 편인 거죠. 따져보면 잔털 라인들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정말 자연이 주신 것 같은데 얼굴형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헤어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넓적하면 헤어라인도 이렇게 좀 더 넓적한 경우가 많고 얼굴이 좀 더 이렇게 길쭉하거나 삐죽하거나 아주 좁거나 작으면 헤어라인들도 조금씩 더 들어와 있거나 단정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을 보면 제 비율을 살려주는 거고 이런 비율이 엇나갔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의 지표가 잔털 라인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잔털 라인 뒤로 M자들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잔털 라인까지 우리가 예쁘게 그려보면 좋은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클로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라인을 예쁘게 그려가는 일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사람들보다 다양하니까 거기서 좀 베리에이션을 만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더 스페셜한 헤어라인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양하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좀 더 라인의 비례가 더 맞고 동그란 헤어라인을 원하시니까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가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여성분들은 가느다란 머리카락 찾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느다란 머리카락들을 뒤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100%. 그러니까 잔털이 중요하죠. 네, 잔털이 중요한데 그 잔털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네, 남자분들은 잔털이 좀 더 없더라도 밀도가 더 있으면은 라인이 푹 서 있으면 그게 이제 멋진 라인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잔머리들을 어떻게든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일단 없으니까 뒷머리.
그런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찾기 어려우니까 수술의 방향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잔머리를 심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라인의 대칭을 비례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좀 가느다란 것들을 전부 앞에다 배열해주면 자연스럽게 잔털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비례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게 옳아요. 한계는 갖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비례를 맞춰주다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거다. 잔머리처럼. 그리고 잔머리를 활용하려고 저는 안 넘으려고 하는 거죠. 원래 잔털 라인은. 그럼 아주 잔털, 그 다음에 저희가 심어놓은 예쁜 잔머리들, 그 다음에 굵은 머리카락들이 차례대로 나오면서 그라데이션을 잘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라인이 잔털 라인이 있었을 때 그 뒤로 밀도를 올리는 일이 수술들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봐요. 헤어라인은. 지금 제가 보여드릴 케이스는 잔머리가 아예 없었을 때의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제모를 통해서 잔머리가 사라져. 거죠. 이분은 제모를 오랫동안 하시면은 잔머리가 아예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제모를 하면서 양쪽의 대칭이 엇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양쪽의 대칭이 아주 맞지가 않고 다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고요. 양쪽의 대칭이 다르게 보이게 하는 주요 인자는 뭐냐면 이 옆쪽이에요.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옆에 이 피크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템포랄 피크라고 부르는. 근데 제모를 잘못하다 보면 이 피크를 또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크가 사라진 거죠. 양쪽 피크가. 그렇기 때문에 대칭이 아주 안 맞아 보이는 경우고, 다만 이 이마 높이는 아주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마 높이를 줄이거나 억지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엄청 재밌어지죠, 수술이. 왜냐하면 아주 조금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잔머리들만 최대한 가는 것들만 뽑아서 만들어내서 이것들을 심어내서 라인의 배열을 잘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수술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 부분 보면 머리카락들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잔머리가 중앙 부분 보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앙에 미도우 피크라고 부르는 정중앙에 중심을 잡아주는 부위죠. 이 부분 때문에 양쪽 대칭이 달라도 괜찮아 보인다 이런 얘기는 수없이 했잖아요. 이 부분들을 최대한 잘 살려주고 나머지 머리카락들의 배열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동그란 라인들을 선호하니까 동그랗게 만들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헤어라인에서 봤을 때 보여줬던 좀 반듯한 부분들, 여성분들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누구나 또 조금씩 다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조금씩 더 유지해가면서 라인 랩으로 조정하는 거죠. 디자인한 거랑 술 직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디자인한 거를 보면 이쪽은 그대로 살려두고요. 여러 곳에 이제 굴곡을 좀 주면서 잔머리들을 좀 이런 부분을 왔다 갔다 심어주는 걸로 만든 거고요. 옆쪽을 보면 이렇게 피크를 하나 더 만들어주죠. 작은 피크지만 흐름을 깨지 않는 선에서 하나 굴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이 위쪽에서 각도가 한번 꺾여야 더 오히려 라인이 더 동그랗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그라면 이상해지겠죠? 얼굴이 더 커 보이고. 그렇겠죠. 미리 여기까지 동그랗고 이렇게 떨어져야죠. 그래야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때 이 피크 위치는 양쪽 대칭이 완벽하게 맞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림상으로는 대칭이 맞아 떨어지죠. 여기 중앙 부분 아직도 남아있고, 요런 데가 지금 잔털을 심은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가 생기면서 잔털 라인이 들어오고, 여기 한번 꺾이고 층이 져지는 부분 보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잔머리를 좀 심어주고 여기 피크가 좀 생겨있고요. 이렇게. 되게 조금 심었는데 차이가 확 나네요. 그렇죠. 얼굴형이 좀 달라 보이죠? 네. 이거는 이런 걸 좋아해요. 이 수술은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달라졌죠? 이 잔머리들 앞쪽 지저분이 나오면서 층이 생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층이 생겨있죠? 괜찮죠? 네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분은 여기 위쪽에 피크 있는 데 밑도가 좀 떨어졌어요. 1년째 보면. 그래서 지금 재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모 하나 정도 심으려고. 여기 좀 떨어진 데를 살짝만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한 정말 10개 정도만 심으면 될 것 같은데 10개를 위해서 지금 수술방 다시 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러면 좋겠죠? 이러면 훨씬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한 수술 중에 좀 큰 수술은 이렇습니다. 자, 이 상황이면 큰 교정이 필요한 시기죠. 자, 앞에서 봤을 때
라인이 뒤로 물러나 있는 라인이 있고요. 예, 이 기본적인 비율을 벗어나 있죠. 이 비율은 굉장히 좋아요. 이 전체 티존 자체가 잘 형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예쁜 부분은 이 광대예요. 네. 이 광대가 정확하게 이 중심을 잡고 있어요. 라인의 중심을. 근데 여기가 좀 길어진 거죠. 여기가 길잖아요. 이것보다. 예. 그러면 이 길이의 비율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예, 1대1 정도로 잡아주면 결국 이게 1대1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넓은 이마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할 때도 여러 가지 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앞만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여기 옆도 보고 가면서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마는 이렇게 꺼지니까 뒤로 꺼진 부분이 있으니까 앞뒤도 보면서 좀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요만큼 낮추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당기죠. 여기 심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도 역시 피크를 하나 만들어주고 네. 그러면 여기 사이에 심는 거죠. 네. 심을 때는 이 면적이 굉장히 넓지만 남성분들 수술한 것처럼 밀도 올릴 필요는 없어요. 예, 여성분들 헤어라인 할 때는 밀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연스러운 게 역시 이것도 취향의 문제거든요. 진짜 밀도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저는 많이 올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자연스러운 걸 원하시면 밀도를 좀 조정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밀도가 좀 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떨어져서 여기가 떨어졌어요. 좀 더 심읍시다 하고 더 심으면 되거든요. 근데 심었는데 너무 밀도가 높아. 그때 난리 나는 거죠. 여성분들은 특히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밀도를 조금 조절하면서 심는 게 훨씬 낫다고 보고요. 머리는 뒷머리는 흔히 이제 줄삭발이라고 하는 뭐 다른 어떤 병원에서 라인컷이라기도 하고 아주 작게 삭발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진행합니다. 물론 이 작은 공간이 더 커지면 좋겠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수술들은 거의 비삭발로도 가요. 아주 작은 수술들은 여성분들은 뒷머리 티가 나는 거 싫어하시니까 무삭발 비절기로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수술이 커지면은 무삭발 비절기도 전 좋아하지만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이럴 때는 이 줄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많이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14일째 보면은 위쪽으로 딱지가 이렇게 앉아 있고요. 예. 라인이 보면 이마가 다소 넓어 보이지만 머리가 나면 아주 좋은 머리가 날 거예요. 3개월째 되면 이제 잠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죠. 라인이 조금씩 변하고 있죠? 예, 이때 우리 잔털만큼 계속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래 자꾸 또 굵어지니까. 예. 하지만 이 잔털들이 있고 조금씩 잘 채워지고 있죠. 3개월 때는 보통 이렇고요. 중요한 건 요거죠.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각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측면 라인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가 지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5개월째 되면 이분 오셨는데 드디어 라인이 변하고 있죠.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보면 위에서 머리카락이 좀 더 굵어지고 이제 층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사진은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잘 드러났어. 이런 층이 생긴 거죠. 요런 게 떨어지는 게 각도가 있는 이게 원이 아니거든요. 요렇게 원처럼 생기면 진짜 이상해지겠죠. 헤어라인이. 그래서 각자 조금씩 위치가 다르게 조합을 된 거고. 이 옆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얼굴이 좀 더 갸름하게 보이려면 이 구렛나룻을 이런 부분들에서 잡아야 더 갸름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구렛나룻이 여기까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예, 이렇게 잡혀 있으면 여기가 더 채워지니까 네. 여기 길이가 좁아지면서 얼굴이 더 작게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잘못 채우면 얼굴 엄청 커지는 거죠. 여기서 이거는 이 광대가 제일 튀어나온 부분들이 광대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옆에서 보더라도 이 비율을 조정해 줘야 되는 건데 여기를 너무 채우게 되면 오히려 광대를 돋보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쉐딩을 할 때 우리가 원칙들이 있어요. 보통 여성분들도 쉐딩을 해서 이런 분들 자연스럽게 채워주더라도 이쪽 이상으로 나오진 않아요. 보면 뒤에서 보면 튀어나오는 곳 있죠. 네. 이쪽 이상으로 우리가 라인을 만들어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얼굴이 세모꼴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광대가 튀어나와 있고 얼굴을 더 길게 만드는 거죠. 이거 자체가 얼굴을 더 커 보이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입체감이 더 돋보여야 되는데 라인이 앞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보통 뒤에 있어 얼굴이 앞쪽에 너무 있다 보면 얼굴이 더 입체감이 없어 보이게 되겠죠.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최대한 이 거리는 유지하자. 특히 이 골격, 이 턱의 골격을 유지하듯이 이걸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예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1년 후가 되면 라인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칭 안으로 들어오면서 베리에이션이 좀 생겼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헤어라인을 만들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요거죠. 이 부분을 요거 하나 둔 거예요. 그냥 여기를 하나 층을 하나 둬서 넓은 부분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흐름이 생기니까 여기가 좀 더 올라가 있으면 티피컬했겠죠. 근데 여기는 좀 각도를 줄이면서 약간 시그니처를 좀 더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부분이 있고 떨어졌을 때도 패턴이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패턴이 보인다는 거는 여기 길이 대 여기 길이가 같고 또 여기 길이 대 여기 길이가 같으면 이상하게 보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랜덤이 되어 있죠. 랜덤이 보면서 왔다 갔다가 좀 생기면서 전체적인 패턴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러면 라인이 나오고 좀 더 여기를 줄여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더 동그래 보이는 이마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더 많이 쓰게 되고 어떻게 보면 더 답답해 보이는 이마를 쓸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분은 이 비율로 따졌을 때는 이 비율이 더 긴 거잖아요. 이 비율을 또 유지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얼굴을 보면서 항상 가면 돼요. 그러면은 예쁜 라인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옆에서 라인을 보면 이게 떨어진 느낌이 좋죠? 이런 느낌은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거고 여기는 느낌도 달리 떨어지니까 이 부분도 좋습니다. 피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너무 과감하게 라인을 잡는 분들은 이렇게 채우면서 여기도 채우는 거예요. 그냥 그럼 피크가 없어지겠죠? 피크 없어지면 진짜 자세히 보면 너무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여성의 라인 인형처럼. 완전히 동그래지는 거죠. 이렇게 저는 제 라인을 보수적으로 그려드리고 여성분 헤어라인을 만들 때는 그리고 이런 라인도 가능하다면서 점점 라인을 낮춰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원하시는 라인을 먼저 그려드리고 점점 제가 보수적으로 라인을 올려가면서 이 라인도 괜찮지 않아요 하고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접근법이 아예 다르죠. 근데 이게 더 잘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한국인의 전형적인 헤어라인을 봅시다. 워너비 헤어라인. 이런 라인이죠. 동그란 헤어라인. 하지만 이것도 이쁘지 않아요? 동그래도 여기 피크는 확실히 다 살아있네요. 이게 다 특징적으로 다 있죠. 네. 이게 특징적으로 있으니까 이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면 안 되는 거고 이걸 없애자고 하면 큰일.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